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21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준용 씨가 또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시각 디자이너죠. 개인전을 지금 열고 있는데 중구 해연동에 있는 금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17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17일이면 코로나가 1000명대로 접어든 첫날일 겁니다. 자, 어쨌든 그때부터 개인전을 열고 있는데 지금 세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또 해명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 해명도 상당히 일방적인 그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자, 세 가지 논란은 뭐냐면 크게 하나는 서울시로부터 1,4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전시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이런 그 전시회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논란이고, 또 하나는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지금 그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3단계로 가지 않는 이유가 문준용 씨의 전시회 때문이다. 전시회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음모론도 지금 제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 여기서 시각 디자인 분야, 코로나 때문에 어떤 뭐 공연도 못하고 전시도 못하고 한 그런 작품 활동을 못한 예술가들을 돕겠다, 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여러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지원금을 줬는데, 문준용 씨는 시각 디자인 분야에 돈 달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달라고 서울시에. 모두 281건이 접수가 됐는데 심사를 해서 46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281건 중에서 46건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탈락을 했죠. 탈락을 했으니 경쟁률이 7대1입니다. 7대1이고, 여기서 또 46건도 돈을 차별화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600만 원부터 1,400만 원까지, 1,400만 원이 가장 많습니다. 36명이 여기 포함됐는데 그 안에 문준용 씨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의혹이 들죠. 과연 이거 공정한 심사를 했나? 특혜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의혹 당연히 듭니다. 자, 이 평가가 정량 평가가 아니고 정성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량 평가는 어디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점수별로 딱 커트라인을 잘라내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정성 평가는 그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해석을 막 붙여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해 정도, 피해를 본 정도, 앞으로 사업 계획 이런 건데, 피해를 본 정도, 문준용 씨는 뭐 전시회가 3건이나 취소됐다, 그래서 손해가 크게 봤다, 뭐 이렇게 적어냈고, 또 사업계획서 뭐 이렇게 적어냈을 텐데, 자, 거기 이름에 문준용이라고 딱 들어갑니다. 지금 문준용, 문재인 아들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거기다가 시각 디자인 하는 사람인데, 그쪽에 심사위원들 다 아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정성평가를 하면서 이 281건 중에서 46건이 선정되고 1,400만 원 준 36명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물론 뭐 특혜를 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충분히 그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심이 가능하죠. 자, 이 상황에서 그래, 나도 코로나 피해자다, 코로나 때문에 뭐 전시회도 못하고 뭐 망쳤다,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죠. 뭐 대통령 아들이라고 뭐 신청을 받는데, 서울시에서 신청받는데 제한을 두면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청년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줬어야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각 분야의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는 이 예술인들도 많고, 시각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어야죠. 대통령 아들이면은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으면 포기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게 내가 뭐 대통령 아들이라고 못할 이유가 뭐냐? 나도 코로나 피해자다. 지금 대통령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게 비정상이죠. 자, 그러니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 조국 딸 조민 씨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장학금 다 긁어 모으고, 그거 뭐가 다르냐?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서.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의 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경쟁률이 상당히 세죠. 7대 1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좀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면 그냥 숨기고 넘어갔을 겁니다. 다른 거 뭐 됐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달에 무슨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라는 데서 그 재단의 지원 작가 또 이렇게 뽑혀서 3천만 원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뽑히는 게 문준용 이름 때문일까 실력 때문일까 그것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꼭 전시회를 열어야 되느냐. 8년 만에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1000명이 올라간 17일부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갤러리, 이 금산갤러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문다혜 씨, 딸 문다혜 씨도 거기서 큐레이터 일을 한 적이 있죠.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왜 하필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갤러리 대표 문재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아서 올해 안에 전시회를 해야 된다. 자, 이 경우는 상황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만약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 전시회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납하면 되죠. 1,400만 원. 반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지원금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전시회를 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무릅쓰고.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심할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시국 맞아서 코로나 포퓰리즘, 이런 것으로 막 돈을 풀어서 지지율 유지하고, 그 아들은 그렇게 풀린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자, 문준용 씨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언론 보도를 하고 야당에서 막 조정하고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데 대해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 돈 받은 것 중에서 소액은 작가 인건비고, 소액은 자기가 가져갔고 작가 인건비고, 전부가 작가 수익금이 아니다. 이 전시하고 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다. 물론 그렇겠죠. 누가 그러면 그 돈을 다 1,400만 원 혼자서 다 개인적으로 쓰라고 줬겠습니까? 지원금인데. 지원금이 성격이 그런 거죠. 본인이 일정 부분 작업비로 가져가고 인건비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작품을 만드는 데 쓰는 거 그거 맞죠?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을 가지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다 1,400만 원 다 가진 거 아니다. 이러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그렇게 본인이 제작 인건비 조금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설치하고 전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죠. 대통령 아들이 그것을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가져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경쟁률도 뚫은 것도 정당한지 부당한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 처음에는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가르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문준용 전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위급한데 왜 3단계로 격상 안 하느냐, 사회적 거리두기. 문준용 전시회가 끝난 뒤, 23일 날 끝나니 23일 이후에 이 3단계로 격상을 하려고 한다. 전시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음모론을 제기했죠. 저는 그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 하면서 언론에 났지만 말도 안 했습니다.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는 황당한 음모론이라서. 정말 그렇게 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정상적인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이거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도 맹비난을 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건 어이없는 황당한 음모론이다 이렇게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공교롭게, 이게 정말 공교롭습니다. 저도 이것이 연결됐다고 안 보는데 23일 0시부터
그러니까 23일에 문준용의 정세가 끝나죠. 23일 0시부터 5사람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21일인데 23일부터. 그런데 23일날 문준용 전세가 끝나죠. 원래 3단계는 10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를 23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니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이거 뭐지? 음모론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준용 씨가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전세를 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7대1의 경쟁력을 뚫고 지원금을 받아서 막 이렇게 하니 이렇게 일반인의 그 상식에서 벗어난 이런 전세를 하고 지원금을 받고 하니 이런 음모론까지 같이 붙어서 확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23일 이야기는 우연의 일치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 상황이죠. 문준용 씨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2006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문준용 씨가 그 어렵다는 공기관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그때 원장이 건재철인데 공교롭게도 또 이것도 원장이 그 직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 때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 노동비서관을 지낸 사람이 원장으로 있는데 하필 거기 서류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특혜 취업 의혹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 뭐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얼마나 우습게 거기에 지원을 했나. 다른 젊은이들은 그렇게 공기관에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력서를 사진을 냈는데 귀걸이 착용한 사진을 내서 또 점퍼를 입은 채 그런 사진을 막 내고 날짜 변조 의혹까지 막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그때 뭐 대선 때 잘못 활용되는 바람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때 그랬었죠. 이게 잘못 활용되는 바람에 허주부지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것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또 있었죠. 어떤 그 경남 양산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그 주소로 자택 주소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교육부의 납품을 받았다. 소프트웨어 초중고등학교용 소프트웨어 뭐 184억대 납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혹이 제기됐는데 일단 문준용 씨는 다 부인을 하면서 지금 허지부자 유야무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가끔 이 정치적인 발언도 하곤 합니다. 그 조국 딸 조민씨 논란 때 마치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도 올렸고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 씨가 그런 비판을 했죠.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 씨가 출강 중인 대학의 이사장을 곽상도가 국감정인으로 불러냈다. 마치 나 때문에 대통령 아들이 출강하기 때문에 불러냈다. 이런 식으로 또 SNS에 썼는데 결국은 그것은 곽상도가 불러낸 것이 아니고 다른 민주당 의원이 불러냈습니다. 그러니 머쓱해졌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페어플레이 하자. 국회의원에게. 대통령 아들이라고 국회의원과 앞으로 페어플레이 하자. 본인이 마치 국회의원이나 되는 것처럼 정치인인 것처럼. 자, 그런 모습도 오만한 모습이죠. 그런 오만한 모습도 보인 적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지금 동남아로 현직 대통령 딸이 가지고 있던 집을 서로 뭐 부부간에 정려를 하고 어쩌고 해서 처분을 하고 동남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이주 왜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조차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특혜 취업 의혹도 있고 그 어떤 그 보상으로 뭐 자리를 줬다는 이런 의혹들도 계속 곽상도 의원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현 정권에서 또 공수처가 출범되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 묻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 윤석열 사태도 그렇고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도 그렇고 라임 옵티머스, 월성원전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묻혀지지만 이 퇴임 이후에 하나씩 다 덜쳐내질 텐데 지금 문준용 씨 일도 퇴임 후에 규명을 할 일
그 속에 또 새로 하나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